자, V3 대 에이스 게이밍이에요. V3가 블루, 레드는 에이스 게이밍. 뱀픽부터가 중요하죠. 자, 이드리스. 네. 자타공인 에이스 그렇죠. 게이밍의 뱀픽은 어떤 팀도 사실 에이스 게이밍과 뱀픽으로 이길 수가 없다 할 맞습니다. 정도로 워낙 잘하기 때문에. 특히나 캐스트럴 선픽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고, 네. 이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픽 그 선 밴도 많이 나오지만 지난주에는 오히려 살려주는 모습도 나왔는데, 에이스 게이밍이 캐스트럴 밴 거의 셀프 밴인데요. 이건 약간 의외인데요. 보통은 캐스트를 어차피 가져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면 제일 무난한 건 흑깃이었거든요. 흑깃이나 글레이브 정도 밴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상대팀이 가져간다고 해도 캐스트럴은 우리가 가져온다, 약간 네.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작전인데, 이건 에이스 게이밍이 약간 다른 작전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수순을 밟지 않았나 싶네요. 그럴 수도 좀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드리스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캐스트를 살려주면서 상대에게 이드리스를 강요하고 우리가 캐스트로 가져갈 수 있는데, 네. 또 이드리스가 밴되니까 그냥 셀프 밴으로 캐스트를 보여주는, 자, 이런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아단을 가져가면서 나이스. 아단의 승률은 60%. 여기서 이제 약간 변수는 아단을 먼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단이 충분히 좋은 영웅인 것은 맞는데 선픽으로 가져올 정도까지의 메리트는 사실 좀 저는 찾아보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가져왔다라는 건, 이건 딜 라인을 먼저 구성을 했다가 카운터를 맞기 싫은 것 자체가 양팀 모두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랜스의 승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 정글 랜스가 많이 났죠. 생각보다 깎아 먹었어요. 네. 좀 많이 깎아먹었죠. 네. 뭐 충분히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캡틴로도 쓸 수 있고 정글로도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상대가 좀 대놓고 노리기가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긴 있어도, 대신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전통적으로 사랑받던 정글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을 안고 가겠죠. 그렇습니다. 자, 흑긴을 밴해주면서 V3는 복스 밴. 흑기설 뺀 건 거의 당연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단을 가져갔다라는 건 상대가 돌진 조합을 준비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드리스는 흑기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도 이후에 타카 붙여주면 돌진 조합 완성이거든요. 이드리스 흑기 다 빼버리면 돌진 조합을 아단 입장에서는 구성하기가 약간 난해해집니다. 자, 글레이브를 선택하는 에이스 게이밍. 저것도 숙제죠. 둘 중에 누가 캡틴일까 할 수 있는 네. 이지 선다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최근에 정글 랜스가 상당히 많이 비춰졌었는데, 네. 일단 어느 포지션으로 갈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사실 여기서 일단 근접 영웅이 둘이나 먼저 나왔다라는 건 카운터 치는 입장에서는 대놓고 카운터 치겠다 싶으면 바티스트가 가장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V3가 바티스를 가져갈 가능성은 좀 낮죠. 오히려 에이스 게이밍이 크롤. 자, 크롤은 좋아요. 괜찮은 선택이에요. 네. 사실 한국 좀 약간 동아시아에서는 약간 저평가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는 팀이 아직은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해외 쪽에서는 거의 주력이에요. 선밴, 선픽 거의 크롤이 빠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크롤과 셀레스토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크롤과 스카프의 모습은 여러 차례 봤었는데, 자, 네네. 셀레스토와 크롤의 호흡 한번 지켜보죠. 일단 밸런스 조합으로 바뀌었죠. 아단을 가져간 쪽은 돌진으로 그 조합을 완성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크롤과 셀레스트를 골랐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조합의 안정성을 좀 높이면서 맞춰나겠다. 에이, 좋아요. 이건 산 근접으로 돌진화했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카프를 골라주게 되면 셀레스트와 서로 사거리가 이제 좀 확보가 된 상황에서 결국은 에이스 게이밍도 조금 밸런스를 잡는 조합을 갖췄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랜스와 글레이브가 공격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스카프를 이제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고, 자, V3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예요. 셀레스트가 뒤쪽에서 딜을 넣어줄 수 있게끔 아단과 크롤이 잘 그 보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V3는 에이스 게이밍이 셀레스트를 가져갈까봐 가져온 의미도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예. 이게 그 연계했을 때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랜스 이후에 그런 다음에 셀레스트, 혹은 글레이브 이후에 셀레스트, 이런 조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뺏어온 느낌도 좀 강하긴 하지만, 스카프도 나름대로 서로 호응을 할 수 있는, 끈적이 깔아주면 완전 스턴까지는 아니더라도 딜로 봤을 땐 또 충분히 괜찮잖아요. 자, 에이스 게이밍의 랜스와 글레이브, 그리고 스카프의 이 조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V3 뭐 뱀픽 단계에서 V3가 뭐 패배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나름대로는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조금은 아쉬운 게 아단과 뭔가 찰떡궁합의 느낌까지는 안 나와요.
그쵸. 아단은 이제 돌진 조합일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돌진을 하지 못하게 에이스 게이밍이 많이 견제를 해버렸고 상대적으로 랜스가 또 돌진에게 좀 약해요. 그런데 상대가 돌진 조합이 아니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랜스가 활약하기에는 꽤 좋은 그런 그 구도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장점만 살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천하무적이라고 불리는 에이스 게이밍을 잡게 되는 겁니다. V3. 그렇죠. 자, 뱅글로리의 어텀 플레이원 2주차입니다. 첫 번째 매치업이고요. 준비됐네요. V3 대 에이스 게이밍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뱅글로리의 어텀 스플레이원 2주차 첫 번째 경기예요. V3 대 에이스 게이밍. 자, 에이스 게이밍 대 V3. 여기서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딱 지금 그 상황에 나왔네요. 네. 이게 요즘 들어서 신발을 초반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도 상위권 팀들이 주로 보여주는데 이건 다른 팀들도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글에서의 싸움이 이전 서머 시즌보다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렇죠. 패치 이후에는 특히 이 장로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커졌고 금강부도 그렇고 이동성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신발을 이제 캡틴이 먼저 고르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높아졌는데 V3는 이제 신발을 아단이 선택하지 않았고 그에 비해서 에이스 게이밍은 역시 신발을 준비해주면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맵을 넓게 쓰겠다는 의도가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신발의 사용 효과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초반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나오는 게 지금 장로를 먼저 취하게 되면서 팀의 좀 맵 장악력이 약간 올라가잖아요. 조금 더 여유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템을 비교했을 때 신발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렇죠. 물론 이제 똑같이 집에 다녀오면 이제 비슷하게 맞춰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잠깐이라도 에이스 게이밍이 초반에 살짝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더 거대하게 굴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에이스 게이밍은 그래서 강팀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일단 이거 강력하게 보스! 레인 쪽으로 와서 안쪽으로 또 했어요. 근데 네, 킬까지 해주네요. 네. 이게 사실 약간은 사인 안 맞을 수 있었어요. 야수의 돌진으로 밀친 것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또 노렸던 것은 셀레스트였기 때문에 약간 딜로스가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하긴 했었는데 와 근데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에이스게이밍이 침착하게 마운이 잘 지어졌죠. 그렇습니다. V3는 레인 쪽에서 손해를 봤지만 크럴이 일단 상대방 정글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들켰습니다. 네. 이거 좀 좋지 않죠? 보통 초반에 약간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파장 들어가서 이득을 보는 게 그나마 균형을 맞춰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이거 잡히면 안 돼요. 크럴도 사실상. 이거저도 쉽지가 않아요. 스틸도 실패했고 그나마 잘 피했네요. 찌르기. 네. 그나마 이제 신발 써주면서 일단 한번 연구까지 써주면서 잘 위기를 모면는데 그나마 다행이라 볼 수 있죠? 자, 이번에 몰아붙이면서 자, 마무리 짓는 셀레스트. 좋아요. V3 입장에선 아무래도 상대팀에서는 정글 쪽에 좀 시선을 갈 수 있는 타이밍에 스카프가 상대적으로 커버를 못 받잖아요? 거기서 스카프가 바로 이 포탑을 버리기에는 또 CS 손실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견제를 해주면서 V3가 이 정도면 균형 잘 맞춰주네요. 맞습니다. 첫 킬은 내주긴 했지만 이제 크롤이 잡히지도 않고 레인 쪽에서 스카프를 킬을 가져오면서 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특히나 셀레스트 쪽에서는 조금 더 8레벨을 빨리 찍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어요. 스카프나 1레벨이나 나중에 12레벨이나 사거리로 봤을 때는 항상 또 이제 똑같은 느낌이 있지만 셀레스트는 다르죠. 네. 어떻게 해서든 초신성 과부하를 찍어줘야 그때부터 조금 더 제대로 싸워볼 만하기 때문에 초반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일단 잘 풀어줬어요. 이 레인 쪽에서. 자, 출발이 나쁘지 않은 V3. 게다가 스카프보다 셀레스트가 CS도 더 잘 먹었어요. 스카프가 현재 18개 먹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셀레스는 32개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봐서는 충분히 V3가 괜찮은 건데 대신에 V3 입장에서는 약간 조심해야 될 건 S게임이 이상하게도 초반 약간 저도 살짝 밀리는 것 같으면 갑자기 싸움을 피해요. 네. 그러면서 바로 운영 들어가면서 그냥 서로 골드만 무난하게 챙기는 거 시도하다가 금광구 한 2번 가져오면 그때부터 다시 싸움을 걸어서 역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해서 V3는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나 금방부. 네, 이쪽에 대한 시야를 꾸준하게 확보해주면서 최소한 우리는 먹지는 못해도 상대는 먹게 해주면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먹으면 베스트지만 우리가 만약에 못 먹는다면 상대에게 내주지 않는 거. 네. 특히나 에이스 게이밍이 정말 좋아하는 운영법. 자, 이번엔 찌르기 들어가면서 야세전까지 이어집니다. 와. 그리고 와 기디안 장벽을 세 번째로 와. 밀어 넣어주면서 킬. 아 이거 정말 에이스 게이밍의 그 킬을 만드는 작업을 보면 네. 정말 이게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어떨 때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 나왔던 장면은 그 두 가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그런 매서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이번에 아단을 잡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스킬 연계가 약간의 텀을 두면서 시간차로 딱딱딱 들어가요. 예, 바로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찌른 다음에 야수의 돌진, 그 다음에 조금 한 0.5초 쉬었다가 기디안 장벽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에이스 게이밍이 그 뭔가 서로 겹쳐가지고 뭐 스킬 하나 정도가 허투루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법도 한데 네. 근데 워낙 이제 연습량을 많이 끌어올리고 서로가 그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고 그냥 무조건 킬로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에이스 게임이 침착하게 킬 하나를 더 가져오면서 살짝 이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V3 입장에서도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계속 끌려다녔을 때는 최악이 될 수 있어요. 1차 포터 체력 많이 깎아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1차 포터 밀어놓고 금강부 가져가면 순식간에 골드 차이도 심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해주면 자 V3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첫 번째 포탑 살아있고요. 네. 근데 셀레스 피가 너무 빠졌네요. 이게 제일 크죠. 셀레스테가 어쨌거나 조금 과부하까지 도달만 하면 8레벨까지만 좀 성장을 하면 싸울 만한데 아직 그 전이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자 레인 쪽에서 거센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어느새 스카프는 셀레스테의 CS를 따라 붙었습니다. 오히려 넘어섰네요. 몇 개 더 먹었네요. 네, 레인 쪽에서 심하게 밀어넣다 보니까 셀레스트도 CS 따라가려고 막타 치려고 보면 그때마다 스카프에게 딜류안에서 밀렸거든요. 네. 자 크럴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네. 자 CS 측면에서는 글레이브가 살짝 더 먹었고 자타 V3 좀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포탑 살아있기는 한데 이 레인 쪽에서 압박이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저 정도면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특히나 스카프가 또 있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좀 파괴할 만한 그런 그 타이밍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이번에 글레이브까지 레인 쪽으로 옵니다. 여기서 포탑을 믿고 버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에이스게이밍의 작전에 말릴 수 있습니다. 저거 깨자마자 바로 한타 열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크럴을 툭툭 건드려주고 있는 레인스. 그래서 최대한 자 크럴이 붙으니까 밀어줬어요. 최대한 이제 미니언이 포탑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야 저 1차 포탑이 그래도 조금 오래 더 쉴드를 이용해서 더 버틸 수 있겠죠. 자 셀레스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주고는 있는데요. 네, 좀 약간 나가서 막아야죠. 1차 포탑을 어떻게든 사수하려면 나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에이스게이밍도 놓치지 않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뒷간해주는 여러피도 들어갔는데요. 딜까지 해야죠. 자 이번에 근데 위치 거리를 잘 잡고 있었죠 스카프. 네. 자 스카프에 붙었던 크럴을 야수의 돌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에이스게이밍 입장에선 호응도 좋았고 네. 스카프의 포지션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요. 시도는 좋았죠. V3도. 자 V3도 우리는 밀리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 공격적인 모습 한번 취했는데 킬까지 연결은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V3가 따라가줄 수 있으면 좋은 건 S게이밍이 최대한 몰아놓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정글을 바로 이제 시도해주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이제 격차를 벌리려고 할 텐데 네. 이 타이밍에 V3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레인에서 버티고 똑같이 정글을 가져와주면서 지금까지의 CS에서의 그런 그 약간 손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는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끔만 해줬을 때 역전의 가능성이 열리겠죠. 네. 그래도 첫 번째 포탑 V3가 잘 버텼어요. 그거 버티지 못했으면 에이스 게이밍은 바로 막 금강으로 기술을 돌렸을 텐데. 네. 자 포탑 살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포탑을 밀려고 압박을 하고 있죠. 원하는 건 이번에 위험형 미니언이죠. 포탑 깨졌어요. 바로 한타 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우측에서 들어가보는 크럴. 그래도 여기서 포탑은 내주긴 했으나 죽지만 않으면 V3도 어떻게든 기회를 엿볼 수가 있긴 있는데 자 셀레스 포키 좋아요. 근데 이건 아이템이 살아있기 때문에 스카실르 선수도 체력 빠졌지만 한 번 더 싸움을 보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미니언을 끼고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네, 도가니를 먼저 뽑았으니까 이거 한번 이용해볼 생각 있습니다. 네. 자, V3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미리 좀 딜교환해 놓고 추신성 좋아요. 이거 좋아. 이제 아이템을 쓰더라도 좀 이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타이밍을 만들면 도가니 상대가 하나 더 뽑았다고 해도 충분히 싸울 만한 건데 에이스 게이밍도 바로 좀 이제 딜교환 약간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빠지는 모습 좋았고요. 자, V3 첫 번째 포탑을 먼저 내주기는 했지만 경기력 나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금강부를 바로 가져갈까봐 에이스 게이밍도 모두 다 뭐 귀환하진 않고 이제 살짝 더 분위기를 보는데 일단 이런 건 좋았죠. 그래서 아이템도 다시 파밍하고 체력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해주면 레인에 복귀했을 때 에이스 게이밍의 1차 포탑을 먼저 깨면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꽉 차 있는 금강이고 이제 골드가 더 늘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더 있어요. 자, 일단 자, 금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이스 게이밍이 정글 쪽으로 오는데요. 일단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자, 레인 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네. 보통은 크롤이 그래도 딜템 하나 정도를 빠르게 뽑아주려고 하는 편인데 초반부터 V3에서는 이 크롤이 대놓고 그냥 셀레스트 키우기 작전에 돌입을 했죠. 아이템을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 스카프의 압박이 좀 크기도 하고요. 자, 크롤에게 선봉장을 넣어줬고 하지만 예, 전투가 벌어지진 않았어요. 네. 자, 시도합니다. 그에 비해 에이스 게이밍은 지금 두 명 모두 딜템을 과감하게 뽑아주고 있거든요. 네. 자, 두 명 다 뿌리고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스틸. 금강부 금방 가져왔어요. 과연 스틸. 스틸은 실패. 네. 자, 야수의 돌주로 들어가면서 연옥비도로 몸으로 맞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에이스 게이밍이 초반부터 약간 그 1대1 스코어 교환까지는 좀 애매했어도 그 이후에 CS를 무섭게 가져가면서 좀 글로벌 골드 격차를 좀 만들다 보니까 과감하게 딜템을 이렇게 먼저 뽑아줄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V3는 살짝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딜템이 약간 늦게 나왔거든요. 크럴의 존재감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게끔 아이템이 좀 더 과감하게 나왔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탑을 푸시하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야세 돌진 일단 빠지는 용도로 썼고요. 네, 글레이브가 이제 완전 뭐 그 로밍을 하는 글레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먼저 때렸을 때 노려볼 수 있었던 거고요. 자, 딜교환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다니도 포탑이 깨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으로 불똥을 막아줬고요. 근데 신기하게 에이스 게임이 또 2차 포탑 거의 파괴 얼마 남지 직전까지 않았어요. 만들었죠. 그래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불리한 딜교환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포탑 깨지면서 전투. 근데 깨지고 난 이후에 한타는 V3가 죽을 게 없는데요. 자,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야솔 돌진도 미리 써서 스카프가 유성 붙여서 해줬고 스카프! 자, 스카프를 여기서 랜스의 체리에 빠진 이 타이밍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스카프가 지켜주는 게 또 탁월하죠. 네, 스카프가 뒤쪽으로 빠르게 빠지면서 쫓아오지 못하게 스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아쉬운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V3. 차라리 포탑이 체력이 좀 없다고 해도 한 대면 깨진다고 해도 그래도 남아있을 때 한타를 열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챙겨볼 수 있었을 텐데 깨지고 난 이후에 한타를 열다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수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자, 에이스 게이밍이 킬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고 글로벌보다 4,000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일단 V3는 거의 작정을 했죠. 이게 이제 모두 다 잘 크는 것 자체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셀레스트에게 거의 모든 걸 몰아넣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그 탄력을 받으려면 조금 더 그 셀레스트의 스킬이 적중을 하면서 딜교환해서 좀 유리했을 때 그때 한타를 강제 열어서 킬까지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딜교환은 되는데 킬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좀 뼈아픕니다. 네, 자, 두 번째 김강을 시도하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와, 진짜 화력 좋아요 지금. 자, 결국 또 먹었어요. 이게 자꾸 오브젝트가 빼앗기고 난 이후에 한타를 여는 것은 썩 좋지 않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해서 한타 열어서 이겨도 잘해야 본전인데 이게 좀 뒤늦은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스카프 체가 많이 빼놨는데 문제는 마무리할 수 있냐? 스카프. 이게 아쉬워요. 자, 셀레스트를 완벽하게 잡아내고 이번 전투에서 질 수가 없는 싸움이죠, 에이스 게이밍. 네, 셀레스트에게 몰아준 게 있다 보니까 셀레스트가 정리가 됐을 때 딜이 급격하게 이제 부족해지죠. 에이스. 자, 셀레스트가 초반에 죽으면서 이번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도였습니다. V3는. 자, 네. 이긴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확실히 그 에이스 게이밍은 원래 이제 잘 하던 대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는 게 이제 주특기인데다가 뭐 지금은 완전 포킹 조합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포킹 조합을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포탑을 제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드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어요. 자, V3도 잘해주고는 있는데 또 네. 에이스 게이밍이 정말 잘하다 보니까 지금 에이스 게이밍의 이 경기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어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V3가 서머 시즌 때 경기를 했을 때에 비하면 훨씬 잘해진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좀 이제 어떻게든 역전을 하기 위한 방법을 빠르게 찾지를 약간 못한다는 느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와중에서도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 성장이 어려우니까 셀레스테에 몰아주면서 어떻게든 셀레스테의 캐리력을 키워보자라는 작전까지 좋은데 문제는 에이스게임이 그걸 귀신같이 알고 역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일단 결정기장. 스카프 포지션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투기장 이후에 이어지는 게 좀 나오기 어려운 네. 각이었고요. 그러니까 랜스를 자자자자자 스결. 또 한 번 더 셀레스티를 먼저. 사실 여기서 V3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작전을 생각해봤을 땐 크랄과 아단이 어떻게든 일련에서 버티고 후방에 배치된 셀레스트가 에너지가 고갈이 될 때까지 딜교환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한타를 이긴다. 이게 이제 지금 추구하는 작전인 것 같은데 이건 에이스게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셀레스트를 노리는데 일단 2번 연속 셀레스트 먼저 잡아냈죠. 맞습니다. 반대로 에이스 게이밍은 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탱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V3 그 탱커를 잡으려다 보니까 랜스는 안 잡혀요. 네네. 예, 그리고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스카프가 지원 사격을 해주니까 전투에서는 질 수가 없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나오고요. 또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V3도 그럼 우리도 스카프를 먼저 잡아보면서 한타를 열어볼까 하기에도 뭐한 게 네, 타사 지켜줘요. 선수의 글레이브가 먼저 딜템 중심으로 아이템을 뽑아오는 상태라서 타사 선수의 글레이브도 지금 무시 못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레스트를 아단과 크롤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지만 네. 에이스 게이밍의 이 랜스와 글레이브는 커버를 해주는 게 크롤과 아단보다는 더 높아요, 더 좋아요. 게다가 이제 재밌는 건 보통 이제 전쟁 걸음을 보통 캡틴들이 신발을 뽑아주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스카시르 선수는 이게 딜랜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냥 이속을 더 극대화시키는 작전을 가고 있죠. 개인의 이속을. 이건 약간 더 계속해서 한타를 그냥 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빠질 일은 없다. 그리고 시시기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계속해서 상대 자, 이렇게 스턴 걸고 스톱 걸고 기절시키고. 장벽 정말 잘 들어갔네요. 네, 이건 우리 팀원 전체 이동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네. 거죠. 에이스 게이밍은. 자, 또다시 셀레스트가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한타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작전은 사실 뻔하기도 하고 양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에이스 게이밍은 생각을 실현시키는 그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알고도 어떻게 V3가 대응하기 어렵네요. 자, 이거는 경기 끝났죠? 그렇죠. GG. 자, 에이스 게이밍 V3를 상대로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네. 자, 일단 어허. V3 사용 효과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초반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나오는 게 지금 장로를 먼저 취하게 되면서 팀의 좀 맵 장악력이 약간 올라가잖아요. 조금 더 여유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템을 비교했을 때 신발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렇죠. 물론 이제 똑같이 집에 다녀오면 이제 비슷하게 맞춰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잠깐이라도 에이스 게이밍이 초반에 살짝 낯서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더 거대하게 굴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에이스 게이밍은 그래서 강팀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일단 이거 강력하게 보스. 레인 쪽으로 와서 안쪽으로 토스를 했어요. 근데 네, 킬까지 해주네요. 네. 이게 사실 약간은 사인이 안 맞을 수 있었어요. 야수의 돌진으로 밀친 것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또 노렸던 것은 셀레스트였기 때문에 약간 딜로스가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에이스게이밍이 침착하게 마운이 잘 지어졌죠. 그렇습니다. V3는 레인 쪽에서 손해를 봤지만 크럴이 일단 상대방 정글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들켰습니다. 네. 이거 좀 좋지 않죠? 보통 초반에 약간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파장 들어가서 이득을 보는 게 그나마 균형을 맞춰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이거 잡히면 안 돼요. 크럴도 사실상. 이거저도 쉽지가 않아요. 스틸도 실패했고 그나마 잘 피했네요, 찌르기. 네. 그나마 이제 신발 써주면서 일단 한번 연구까지 써주면서 잘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 볼 수 있죠? 자, 이번에 몰아붙이면서 자, 마무리 짓는 셀레스트. 좋아요. V3 입장에선 아무래도 상대팀에서는 정글 쪽에 좀 시선을 갈 수 있는 타이밍에 스카프가 상대적으로 컵을 못 받잖아요.
거기서 스카프가 바로 이 포탑을 버리기에는 또 CS 손실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그 적절한 타이밍에 견제를 해주면서 V3가 이 정도면 균형 잘 맞춰주네요. 맞습니다. 첫 킬은 내주긴 했지만 이제 크롤이 잡히지도 않고 레인 쪽에서 스카프를 킬을 가져오면서 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특히나 셀레스트 쪽에서는 조금 더 8레벨을 빨리 찍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어요. 스카프나 1레벨이나 뭐 나중에 12레벨이나 사거리로 봤을 때는 항상 또 이제 똑같은 느낌이 있지만 셀레스트는 다르죠. 네. 어떻게 해서든 초신성 과부하를 찍어줘야 그때부터 조금 더 제대로 싸워볼 만하기 때문에 초반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일단 잘 풀어줬어요. 네. 이 레인 쪽에서. 자, 출발이 나쁘지 않은 V3. 게다가 스카프보다 셀레스트가 CS도 더 잘 먹었어요. 스카프가 현재 18개 먹었는데 네. 일단 현재까지 셀레스는 32개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봐서는 충분히 V3가 괜찮은 건데 대신에 V3 입장에서는 약간 조심해야 될 건 S게임이 이상하게도 초반 약간 저도 살짝 밀리는 것 같으면 갑자기 싸움을 피해요. 네. 그러면서 바로 운영 들어가면서 그냥 서로 골드만 무난하게 챙기는 거 시도하다가 금광구 한 2번 가져오면 그때부터 다시 싸움을 걸어서 역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해서 V3는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나 금광구 급격하게 이제 부족해지죠. 에이스. 자, 셀레스트가 초반에 죽으면서 이번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도였습니다. V3는. 자, 네.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확실히 그 에이스 게이밍은 원래 이제 잘 하던 대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는 게 이제 주특기인데다가 뭐 지금은 완전 포킹 조합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포킹 조합을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포탑을 제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드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어요. 자, V3도 잘해주고는 있는데 또 네. 에이스 게이밍이 정말 잘하다 보니까 지금 에이스 게이밍의 이 경기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어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V3가 서머 시즌 때 경기를 했을 때에 비하면 훨씬 잘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는 아예 좀 이제 어떻게든 역전을 하기 위한 방법을 빠르게 찾지를 약간 못한다는 느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와중에서도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 성장이 어려우니까 셀레스트에 몰아주면서 어떻게든 셀레스트의 캐리력을 키워보자 라는 작전까지 좋은데 문제는 에이스게임이 그걸 귀신같이 알고 역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자, 결제 투기장. 스카프 포지션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투기장 이후에 이어지는 게 좀 나오기 어려운 네. 각이었고요. 그러니까 랜스를 여기 스결. 또 한 번 더 셀레스트를 먼저. 사실 여기서 V3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작전을 생각해봤을 땐 크럴과 아단이 어떻게든 일련에서 버티고 후방에 배치된 셀레스트가 에너지가 고갈이 될 때까지 딜교환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한타를 이긴다. 이게 이제 지금 추구하는 작전인 것 같은데 이건 S게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셀레스트를 노리는데 일단 2번 연속 셀레스트 먼저 잡아냈죠. 맞습니다. 반대로 에이스 게이밍은 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탱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V3 그 탱커를 잡으려다 보니까 랜스는 안 잡혀요. 네네. 예, 그리고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스카프가 지원 사격을 해주니까 전투에서는 질 수가 없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나오고요. 또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V3도 그럼 우리도 스카프를 먼저 잡아보면서 한타를 열어볼까 하기에도 뭐한 게 네, 타사 지켜줘요. 선수의 글레이브가 먼저 딜템 중심으로 아이템을 뽑아오는 상태라서 타사 선수의 글레이브도 지금 무시 못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레스트를 아단과 크롤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지만 네. 에이스 게이밍의 이 랜스와 글레이브는 커버를 해주는 게 크롤과 아단보다는 더 높아요, 더 좋아요. 게다가 이제 재밌는 건 보통 이제 전쟁 걸음을 보통 그 캡틴들이 신발을 뽑아주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스카시르 선수는 이게 딜랜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냥 이속을 더 극대화시키는 작전을 가고 있죠. 개인의 이속을. 이건 약간 더 계속해서 한타를 그냥 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빠질 일은 없다. 그리고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해서 V3는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나 금광부. 네, 이쪽에 대한 시야를 꾸준하게 확보해주면서 최소한 우리는 먹지는 못해도 상대는 먹게 해주면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먹으면 베스트지만 우리가 만약에 못 먹는다면 상대에게 내주지 않는 거. 네. 특히나 에이스 게이밍이 정말 좋아하는 운영법. 자, 이번엔 찌르기 들어가면서 야세로까지 이어집니다. 와. 그리고 기디한 장벽을 세 번째로 밀어 넣어주면서 킬. 이건 정말 에이스 게이밍의 그 킬을 만드는 작업을 보면 네.
정말 이게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어떨 때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 나왔던 장면은 그 두 가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그런 매서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이번에 아단을 잡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스킬 연계가 약간의 텀을 두면서 시간차로 딱딱딱 들어가요. 예, 바로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찌른 다음에 야수의 돌진, 그 다음에 조금 한 0.5초 쉬었다가 기디한 장벽,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에이스 게이밍이 그 뭔가 서로 겹쳐가지고 뭐 스킬 하나 정도가 허투루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법도 한데, 네. 근데 워낙 이제 연습량을 많이 끌어올리고 서로가 그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고 그냥 무조건 킬로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에이스 게임이 침착하게 킬 하나를 더 가져오면서 살짝 이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V3 입장에서도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계속 끌려다녔을 때는 최악이 될 수 있어요. 1차 포터 체력 많이 깎아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1차 포터 밀어놓고 금강부 가져가면 순식간에 골드 차이도 심하게 벌어질 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해주면 자, V3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첫 번째 포탑 살아있고요. 네. 근데 셀레스 피가 너무 빠졌네요. 이게 제일 크죠. 셀레스트가 어쨌거나 조금 과부하까지 도달만 하면 8레벨까지만 좀 성장을 하면 싸울 만한데 아직 그 전이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자, 레인 쪽에서 거센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어느새 스카프는 셀레스트의 CS를 따라 붙었습니다. 오히려 넘어섰네요. 몇 개 더 먹었네요. 네, 레인 쪽에서 심하게 밀어넣다 보니까 셀레스트도 CS 따라가려고 막타 치려고 보면 그때마다 스카프에게 딜류안에서 밀렸거든요. 네. 자, 크럴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네. 자, CS 측면에서는 글레이브가 살짝 더 먹었고, 다타 V3 좀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포탑 살아 있기는 한데 이 레인 쪽에서 압박이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저 정도면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특히나 스카프가 또 있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좀 파괴할 만한 그런 그 타이밍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이번에 글레이브까지 레인 쪽으로 옵니다. 여기서 포탑을 믿고 버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에이스게이밍의 작전에 말릴 수 있어요. 자, 금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에이스 게이밍이 정글 쪽으로 오는데요. 일단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자, 레인 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네. 보통은 크롤이 그래도 딜템 하나 정도는 빠르게 뽑아주려고 하는 편인데 초반부터 V3에서는 이 크롤이 대놓고 그냥 셀레스트 키우기 작전에 돌입을 했죠. 아이템을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 스카프의 압박이 좀 크기도 하고요. 자, 크럴에게 선봉장을 넣어줬고, 하지만 예, 전투가 벌어지진 않았어요. 네. 자, 시도합니다. 그에 비해 에이스게이밍은 지금 두 명 모두 딜템을 과감하게 뽑아주고 네. 있거든요. 자, 두 명 다 뿌리고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스틸. 금방 가져왔어요. 과연 스틸. 스틸은 실패. 네. 자, 야수의 돌주로 들어가면서 연옥비도로 몸으로 맞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에이스게이밍이 초반부터 약간 그 1대1 스코어 교환까지는 좀 애매했어도 그 이후에 CS를 무섭게 가져가면서 좀 글로벌 골드 격차를 좀 만들다 보니까 과감하게 딜템을 이렇게 먼저 뽑아줄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V3는 살짝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딜템이 약간 늦게 나왔거든요. 크럴의 존재감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게끔 아이템이 좀 더 과감하게 나왔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탑을 푸시하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야세 돌진 일단 빠지는 용도로 썼고요. 네, 글레이브가 이제 완전 뭐 그 로밍을 하는 글레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먼저 때렸을 때 노려볼 수 있었던 거고요. 자, 딜교환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다니 또 포탑이 깨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으로 불똥을 막아줬고요. 근데 신기하게 에이스게이밍 또 2차 포탑 거의 파괴하기 얼마 남지 직전까지 않았어요. 만들었죠. 그래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불리한 딜교환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포탑 깨지면서 전투. 근데 깨지고 난 이후에 한타는 V3가 좋을 게 없는데요. 자,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야솔 돌진도 미리 써서 스카프가 붙지 못하게 해줬고, 스카프! 자, 스카프를 여기서 랜스의 체리에 빠진 이 타이밍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스카프가 지켜주는 게 또 탁월하죠. 네, 스카프가 뒤쪽으로 빠르게 빠지면서 쫓아오지 못하게 스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아쉬운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V3. 차라리 포탑이 체력이 좀 없다고 해도 한 대면 깨진다고 해도 그래도 남아있을 때 한타를 열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챙겨볼 수 있었을 텐데 깨지고 난 이후에 한타를 열다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수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자, 에이스게이밍이 킬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고 글로벌보다 4,000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일단 V3는 거의 작정을 했죠. 이게 이제 모두 다 잘 크는 것 자체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셀레스트에게 거의 모든 걸 몰아넣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그 탄력을 받으려면 조금 더 그 셀레스트의 스킬이 적중을 하면서 딜 교환에서 좀 유리했을 때 그때 한타를 강제로 열어서 킬까지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딜 교환은 되는데 킬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좀 뼈아픕니다. 네, 자, 두 번째 금강을 시도하고 있는 에이스고. 네, 특히나 에이스 게이밍이 정말 좋아하는 운영법. 자, 이번엔 찌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야세돌까지 이어집니다. 와. 그리고 와, 기디안 장벽을 세 번째로 와. 밀어 넣어주면서 킬. 아, 이건 아, 정말 에이스 게이밍의 그 킬을 만드는 작업을 보면 네. 아, 정말 이게 어떨 때는 기계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어떨 때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 나왔던 장면은 그 두 가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그런 매서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이번에 아단을 잡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스킬 연계가 약간의 텀을 두면서 시간차로 딱딱딱 들어가요. 예, 바로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찌른 다음에 야수의 돌진, 그 다음에 조금 한 0.5초 쉬었다가 기디안 장벽,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에이스 게이밍이 그 뭔가 서로 겹쳐가지고 뭐 스킬 하나 정도가 허투루 빠지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법도 한데, 네. 근데 워낙 이제 연습량을 많이 끌어올리고 서로가 그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고 그냥 무조건 킬로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에이스 게임이 침착하게 킬 하나를 더 가져오면서 살짝 이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V3 입장에서도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계속 끌려다녔을 때는 최악이 될 수 있어요. 1차 포터 체력 많이 깎아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1차 포터 밀어놓고 금강부 가져가면 순식간에 골드 차이가 심하게 벌어질 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해주면, 자, V3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첫 번째 포탑 살아있고요. 네. 아, 근데 셀레스 피가 너무 빠졌네요. 이게 제일 크죠. 셀레스트가 어쨌거나 조금 과부하까지 도달만 하면 8레벨까지만 좀 성장을 하면 싸울 만한데, 아직 그 전이 너무 심하게 괴롭혔어요. 자, 레인 쪽에서 거센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에이스 게이밍. 어느새 스카프는 셀레스트의 CS를 따라 붙었습니다. 오히려 넘어섰네요. 몇 개 더 먹었네요. 네, 레인 쪽에서 심하게 밀어넣다 보니까 셀레스트도 CS 따라가려고 막타 치려고 보면 그때마다 스카프에게 딜교환에서 밀렸거든요. 네. 자, 크럴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네. 자, CS 측면에서는 글레이브가 살짝 더 먹었고, 자타 V3 좀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포탑 살아 있기는 한데 이 레인 쪽에서 압박이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저 정도면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특히나 스카프가 또 있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좀 파괴할 만한 그런 그 타이밍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이번에 글레이브까지 레인 쪽으로 옵니다. 여기서 포탑을 믿고 버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에이스게이밍의 작전에 말릴 수 있습니다. 저거 깨자마자 바로 한타 열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크럴을 툭툭 건드려주고 있는 레인스. 그래서 그리고 최대한 자, 크럴이 붙으니까 밀어줬어요. 이제 미니언이 포탑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야 저 1차 포탑이 그래도 조금 오래 더 쉴드를 이용해서 더 버틸 수 있겠죠. 자, 셀레스가 최선을 다해서만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초반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딱 그 나오는 게 지금 장로를 먼저 취하게 되면서 팀의 좀 그 맵 장악력이 약간 올라가잖아요. 조금 더 여유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템을 비교했을 때 신발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렇죠. 물론 이제 똑같이 집에 다녀오면 이제 비슷하게 맞춰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잠깐이라도 에이스 게이밍이 초반에 살짝 낯서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더 거대하게 굴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에이스 게이밍은 그래서 강팀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일단 이거 강력하게 보스! 레인 쪽으로 와서 안쪽으로 토스를 했어요. 근데 네, 킬까지 해주네요. 네. 이게 사실 약간은 사인 안 맞을 수 있었어요. 야수의 돌진으로 밀친 것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또 노렸던 것은 셀레스트였기 때문에 약간 딜로스가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하긴 했었는데, 와 근데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에이스게이밍이 침착하게 마운이 잘 지어졌죠. 그렇습니다. V3는 레인 쪽에서 손해를 봤지만 크럴이 일단 상대방 정글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들켰습니다. 네. 이거 좀 좋지 않죠? 보통 초반에 약간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파장 들어가서 이득을 보는 게 그나마 균형을 맞춰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죠. 이거 잡히면 안 돼요, 크럴도 사실상. 이거저도 쉽지가 않아요. 스틸도 실패했고 그나마 잘 피했네요, 찌르기. 네. 그나마 이제 신발 써주면서 일단 한번 연구까지 써주면서 잘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 볼 수 있죠. 자, 이번에 몰아붙이면서 자, 마무리 짓는 셀레스트. 좋아요.
V3 입장에선 아무래도 상대 팀에서는 정글 쪽에 좀 시선을 갈 수 있는 타이밍에 스카프가 상대적으로 커버를 못 받잖아요. 거기서 스카프가 바로 이 포탑을 버리기에는 또 CS 손실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그 적절한 타이밍에 견제를 해주면서 V3가 이 정도면 균형 잘 맞춰주네요. 맞습니다. 첫 킬은 내주긴 했지만 이제 크롤이 잡히지도 않고 레인 쪽에서 스카프를 킬을 가져오면서 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특히나 셀레스트 쪽에서는 조금 더 8레벨을 빨리 찍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어요. 스카프나 1레벨이나 뭐 나중에 12레벨이나 사거리로 봤을 때는 항상 또 이제 똑같은 느낌이 있지만 셀레스트는 다르죠. 네. 어떻게 해서든 초신성 과부하를 찍어줘야 그때부터 조금 더 제대로 싸울 만하기 때문에 초반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일단 잘 풀어줬어요. 네. 이 레인 쪽에서. 자, 출발이 나쁘지 않은 V3. 게다가 스카프보다 셀레스트가 CS도 더 잘 먹었어요. 스카프가 현재 18개 먹었는데 네. 일단 현재까지 셀레스는 32개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봐서는 충분히 V3가 괜찮은 건데 대신에 V3 입장에서는 약간 조심해야 될 건 S게임이 이상하게도 초반 약간 저도 살짝 밀리는 것 같으면 갑자기 싸움을 피해요. 네. 그러면서 바로 운영 들어가면서 그냥 서로 골드만 무난하게 챙기는 거 시도하다가 금광부 한 2번 가져오면 그때부터 다시 싸움을 걸어서 역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해서 V3는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나 금광부. 네, 이쪽에 대한